진 두 번째 코너 김은지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조태용이 사실 구속영장 기각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우리 윤건영 의원님을 섭외했는데 구속 요정, 구속을 이끌어내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댓글창에는 여전히 대장동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만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속보를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대장동 1차 수사팀 안에서도 검찰의 선택적 문제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주 기자님 검찰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항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판단의 문제인데요. 선택의 문제인데 뭐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요 항소를. 그런데 안 했다.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이 사라지거나 그때 수사가 사라진 건 아닌데 지금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 7천억 원. 7천억 원을 예. 김만배한테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을 어찌 봐야 되냐면은 지금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야 이재명 뇌물 먹었지 그러면서 이재명 불어 이러면서 지금 수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뭔가 저수지가 있는 것처럼. 네, 예. 이재명이 끝에 있는 것처럼 수사를 했는데 재판에서 결국은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지금껏 했어. 재판에서도 끝났는데 자, 이 대장동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뇌물도 있고 횡령도 있고. 그럼 이 불법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대장동 수사팀이 노력했냐?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계속해서 김만배와 김만배 일당들한테 이재명 불어 그 수사만 하다가 금전적인 이득을 줄 수도 있었다. 금전적으로 불법 자금을 환수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대장동 수사팀이 져야 돼. 강백신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강백신과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장동 주범 김만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후배들이에요. 직속 후배들이, 직속 선배들이 김만배의 변호사로서 자, 김만배의 돈을 지키는 이 변호를 엄청 잘했고 그 김만배의 의도대로 감옥은 가되 돈을 지키는 그 판단을 하게 검찰도 판사도 이렇게 이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다른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항소를 한 해 만에 그 판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 되고요. 수사팀에서 하면 됩니다. 검사가 내가 항소하겠다 이렇게 누구라도 손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야 하지마 이 얘기할 사람 없어요. 특별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전화해서 야 항소하지마 그랬으면 부적절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상의했다고 그러면 거기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대. 통화도 한 적 없다는 통화도 거죠? 한 적이 예. 없는데 대검에서 어떻게 상의를 했고 중앙지검에서 판단을 한 문제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이재명이 했다 정성호가 했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검사들이 그때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항소를 안 하고는 나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에다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은 내란숙에 풀어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건희 무혐의한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판에 뛰어든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항소를 지네들이 하면 돼. 얼른 해라.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도 좀 들을까요, 주진우 기자님? 워낙 옳은 말씀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옳다커니 건수 잡았다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아우 큰 건수도 아니고요. 이거 대장동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큰일도 아니고 금방 지나갈 일이에요. 조선일보나 좀 며칠 떠들고 말 일이니까 여기에 큰 정성과 관심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들이 우리를 되게 괴롭혔잖아요.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낙선을 위해서 없는 소리 지어내고 막 했던 자들 아니에요? 예. 우리가 왜 그 자들을 봐줘야 되죠?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네네. 게 첫 번째. 애초에 항소 포기에 실익이 없다. 네. 예. 왜 우리가 그 자들을 봐줘야 음. 되죠? 두 번째는 정말 검사들 비겁하지 않나. 네. 때로 덤비잖아요. 때로. 네. 정말 나쁜 것 중에 때로 덤비고 혼자는 자신 없으니까 때로 덤비고 그리고 뭔가 지들이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주진우 기자님 말씀처럼 건수 아니거든요. 이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들고 뛰는데 사실 근데 대장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리고 말입니다. 누가요? 아니 김만배도 많이 벌었고 예, 예. 김만배도 그렇고 실제로 남욱동 추징액이 주변 이미 사람들. 400억이 넘습니다. 김만배 같은 근데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 수익을 예, 얻었다는데 변호사비가 그 떠도는 얘기입니다만 한 사람 앞에 100억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추징 안 당하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식으로 그 변호도 짰고 그다음에 근데 그 변호를 검사들이 받아줘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유동규한테 김만배한테 야 이재명 불어 뭐 하나 불어 이 수사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항소를 자기가 했어야지. 그럼요.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건 항소해야 됩니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누군가라도 손들고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럼 항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사인도 다 되어 있었던 거죠.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출만 하면 돼. 뭐 이런 일이. 근데 뭘 지금 뭐 위에서 못하게 했다는 등 어떻게 했다는 등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역대 정권에서 진보 정권에만 검사들이 전화를 쳐요. 째로 덤빕니다. 왜 그런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도 이재명 정부예요. 예. 유일한 차이는 이재명 정부는 때가 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마지막 검난일 거예요. 예. 이제 들고 일어날 수도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제는 이렇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언론들이 다 따라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전만 못하긴 하죠. 이 검사가 사라져야 될, 검찰이 사라져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제는 저런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유독 민주당 정부에서만 검찰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검사들이 보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충실한 사냥개가 되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알아요. 나눠 먹는 방법을 알아요. 진보 정부는 그러지 않거든요. 나눠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냥개로 안 써준다고 예. 더 또 손을 물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주인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저는 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난동이잖아요, 이거. 그 내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막 그렇게 키워줄 일도 아니고요. 정말 비겁한 자들이. 검사 난동이라고 하죠. 네. 네. 북날라 뽕따님께서 겸손님들 다 주기자 라이브 화이팅.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털보청소 화이팅. 여기 와서 여기 털보를 화이팅을 왜 하시는지. 슈퍼챗까지 쏘셨어요. 아유 자중자애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여기 슈퍼챗.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의 지금 네. 네,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크게 볼 것도 없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계속 머리 기사로 야 김만배 4천억 남북 1,000억 벌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자극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범죄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때 또 크게 장애라고 하긴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긴 했던데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식의 말까지 하면서 우리 황교안이다는 이 건이 아니라 황교안 체포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다루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던데요. 우리가 황교안이 그러면 많이 응원해 주자고.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응원하는 편인데. 고맙죠. 네. 참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서초동으로 가가지고 막 하더라고. 우습죠. 네. 국민의힘이 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동력이 떨어집니다. 장동혁은 저기 윤석열 윤어게인 만세하고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황교안 부정선거를 그러면 윤어게인을 계속해서 내란을
내란을 그러면 지키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럼 많이 지키시라고. 저는 장동혁 대표는 응원하는 편이어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좀 기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아마 뒤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떠하겠을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아, 네. 그럴 거예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네. 네, 총리. 총리인데 네. 이분은 체포됐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체포까지 그러는데 이분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어요. 계속 방해하고. 거부하고 네. 계속해서 공권력을 무시하다가 이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인데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윤석열이 잡혀간 거하고 똑같은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무시하고 법치를 이렇게 법치 근간을 해치면 잡혀갑니다. 잡아가야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윤건영 의원님 모신 그 조태용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속이 될 거라고는 윤건영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결국 될 네.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자기는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예. 첫 번째가. 계엄의 위법성. 계엄의 예. 위법성. 말도 안 되는 게요. 음. 비상계엄을 할 거다. 불법 계엄을 할 거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조태용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냐고 하면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이에요. 정보기관의 수장이면 국회에 나와서 김민석 의원 등을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국정원장이 그걸 모르게 넘어간다고.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리고 그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해서 네. 국민의힘에 CCTV를 넘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국정조사에서 나왔을 때 제가 국정조사위원인데 네네. 홍장원과 조태용 중에서 조태용이 거짓말한 거예요. 100%. 그랬죠. 단지 이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던 12월 3일 날 밤 11시에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라는 걸 해요. 정무직 회의라는 건 뭐냐고 하면 차장 이상, 즉 예. 차관급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 자기가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조태용은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갈 예,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용산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조태용 전 원장이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예. 정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는데 막 걸린 거예요. 네. 딱 걸렸다. 네. 윤건영 의원한테. 딱 윤건영 걸렸다. 의원이 국정원에서 회의를 했고 예. 집에 갔던 사람들 다시 출근을 했고 그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류로 잡아내신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조태용 원장은 구속영장이 이건 확실합니다. 이분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CCTV를 해서 특정 정당한테 줬다? 이미 끝났어요. 예. 이미 끝났고 국무위원이 아닌데 거기 가서 어떤 미션을 받았다? 이미 끝났고 국정원에서 움직였어요. 예. 거기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주고 싶어도 이 영장 판사들이 그냥 봐주려고 너무 노력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문건을 찾아냈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모셨을 때도 딱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날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조태용 원장 관련해서는 구속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조태용 이야기를 하기 계속 방해하는 단독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방금 맞는 들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의를 표명하라고 뭐 어느 쪽에서도 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근데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표 수리해야죠. 네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이미 사의를 표명했죠. 저 두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맞고요. 그 사람들을 인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임명했던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이 이재명 민정팀에서 예. 특별히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팀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저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걸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네. 단호해져야 되고요. 정말 과감해야 됩니다. 저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 좋아. 네. 받고 하나 더 네. 이렇게 네. 가야 돼요. 네.
네. 지금 지검장, 지청장들 단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검 연구관 단체 행동하고 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직군의 공무원들도 단체 행동했을 때 검사들이 벌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검사들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저거는- 국민들 이제는 그 협박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조직이 존폐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따르고 그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잖아요. 만약에 행정자치부 공무원 중에 예. 국장 중에 누가 저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단호하게 이 사안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 조태용 원장의 신병이 이제 확보됐으면 내란 특검의 다음 수사 단계는 어디로 간다라고 보세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예. 청구가 됐는데요. 그게 또 하나의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이죠. 예. 네.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액면으로만 보면 반반으로 보입니다. 아, 액면으로만 보면 이미 1차가 기각이 예. 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정말 법꾸라지거든요. 진짜로. 근데 51% 예. 영장 청구 쪽으로 저는 보는데 예, 그래도 정말 법꾸라지 같은 짓을 너무 아. 잘한 조태용 박성재. 예, 예. 예, 거의 쌍날개죠. 법꾸라지로. 네. 네. 저는 내란 특검이 벌어졌을 때 1차 체포 명단에 1차 체포 대상으로 박성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박성재의 신병을 확보해야 심우정으로 김주현으로 갑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가야 김건희와 전화, 김건희가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 말미에 박성재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 이미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대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방첩사에 연락을 하고 방첩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계엄사를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자, 선관위 확보할 때 검찰이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꼭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는 영장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차에도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위법성인지 몰랐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인데 예. 수십 년 동안 법적인 일을 했는데 그러면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온 윤건영은 뭐가 됩니까? 주진우도 달려갔죠.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잘 알아서 법을 몰라서 달려간 겁니까? 잘 알아서 달려갑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판사님들이 다른 영장 기각 사유를 생각할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 기각 이후에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예. 다 지웠어요. 근데 교정본부에서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몇 개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네, 발부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윤건영 의원님도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주셨던 게 그 삼청동 안가 모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결국은 계엄 이후에 그 논리를 만들어낸 자리였다. 변호인 모임. 예, 네. 예.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이야기됐던 게 지금까지 쭉 그 논리를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안가 모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사람이 윤건영입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검찰에서 안가 관련된 내용, 네. 비아폰 관련된 내용 압수수색을 경찰이 청구해도 계속 막고 있다. 발부를 막고 있다고 그거 지적해 준 사람이 윤건영 의원인데 그때 검찰이 그 영장을 막아서 이 계엄의 실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박성재는 검찰로 이어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로 이어지는 길목인데 저도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될 걸로 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박성재가 국무회의가 있는 날 불법 계엄을 하는 날 보안 손님으로 용산에 들어갑니다. 보안 손님? 어차피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멤버인데 그러게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수행실장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야 보안 손님으로 데리고 와라고 했거든요. 불법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예. 이 말은 뭐냐고 하면 7시 40분경이에요. 예. 이 말은 박성재에 대한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12월 3일 저녁 7시 30분. 그렇죠. 제일 먼저 불러. 시간을 되돌이보면 7시에 윤석열이 어디로 가냐? 삼청동 안가로 가서 경찰청장 조지호 김봉식을 만나요. 예. 그래서 경찰한테 미션을 줍니다. 음. 경력을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고 또 이상민을 부르죠. 예. 이상민을 불러서 단전단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즈음에 7시 40분에 박성재를 보안 손님으로, 보안 손님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아무런 출입 기록이 안 남는 걸 말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왜 출입 기록을 안 남깁니까? 그냥 오면 되죠. 박성재를 불러서 보안 손님으로 부른 이유는 분명한 미션이 있었던 특별한 거예요. 미션이 있었던 거죠. 그 미션에 대해서 아마 내란 특검에서 뭔가를 확인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고 법무부에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했던, 전화를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야 돼. 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지금 박성재가 있습니다. 박성재를 잡아야 검찰이 내란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목에서 지금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더 하시면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계엄 과정에, 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진짜 1등 슈퍼히어로급 역할을 한 분이 윤건영 의원입니다. 예, 국감 때도 정말. 잘했는데 예. 네. 특히나 경호처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 하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자료들이 뒤늦게라도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성훈이 아직도, 아니 김성훈이 아직도 바깥에 다니는데 어제 특검에 끌려왔거든요. 네. 어떤 혐의냐면 작살, 그걸로 폭죽, 그걸로 하고 있어. 속상해 죽겠어. 그거 중요한 걸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뭐 잡아야 돼요? 그거 중요해. 경호처에서 이게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이것도 윤건영 의원이 다 밝힌 거예요. 그건 저희가 발견해요. 의로운 사람이 저기에 백업을 해놨잖아요. 예. 경호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백업을 해서 몇 가지 자료가 나와서 그나마 내란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시키기 위해서 경호처가 했던 일들이 나와야죠. 맞습니다. 네, 이제 혹시 진동이 울리시면 살짝 무음으로 해달라는 제작진의 요청이 있습니다. 무음으로 하는 거 몰라. 우리 주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김건희 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보석신문 했잖아요. 보석 좋아하죠. 그 보석 말고 오늘 다른 보석 신청을 했는데, 물론 본인의 본건 재판에서도 그 그래프 목걸이 같은 것들을 재판장이 직접 보면서 사용감을 확인했다라고는 하던데, 뭐 두 가지 보석이 다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보석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보석은요, 액세서리잖아요. 진짜 액세서리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액세서리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는데 저는 특검 수사 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석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될 거다.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은 더 이상 믿지를 않는데, 많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은 너무 거짓말을 해놔서 건진도 진실을 말하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경옥, 정지원 그 비서들이 계속 수사를 피하고 재판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납니다. 큰절 얘기만 하나만 하더라도, 건진법사는 언제까지 너 윤석열하고 이렇게 지냈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당선인 시절에 아크로비스타에 오라고 했는데 큰절을 안 합디다. 큰절 안 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손절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영향력 행사했잖아요, 건진이. 그 이력서도 내고 예, 그다음에 통일교 청탁도 청탁해주고. 해주고요. 근데 김건희는 자기가 그 건진을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냐고, 그 언제까지 교류했냐고 했더니 선거 캠프 때요, 건진 법사가 이렇게 우리 이 사람 그 등에 손 크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툭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근데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윤영호 씨가 전화를 건진법사를 통해서 바꿔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자기 말을 거짓말을 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하나도 안 맞아요. 정신도 없고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저기 재판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한다. 풀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전자발찌라도 차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휴대전화도 안 쓰겠다고 하는데 이 말조차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건강상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얼마나 다정하고 말이 많은 그 건희 씨라고 교도관들하고 잘 지내시더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데. 교도관들과 잘 지낸다고요? 그럼요. 체질이신가 보네요. 아니 근데 말을 만회하고 잘 지내고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해서 아마 건강상 이유, 다른 이유를 대는데 보석은 쉽지 않습니다. 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줄 명분이 없고요. 방금 주 기자님 말씀처럼 보석의
핵심 전제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걸 자백해야 되거든요. 다 털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았고 아마 변호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변호사비 받고 뭐라도 해보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보석 신청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것 같고 정무적으로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는 노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이런 걸 쌓아서 윤석열이 계속 안에서 뭐 자기는 뭐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기도들이 드리고 불공도 많이 드리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추가적인 그 뇌물 의혹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또 오랫동안 추적하셨던 21g 그 대표의 배우자가 줬다라는 의혹들이 있던데 뭐 디올 관련해서만 20점이라고 하던데요. 어제 KBS가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아니라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디올은 제가 샀어요. 다른 디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21g 대표는 자켓을 2개 사주고 팔찌를 하나 사주고 벨트를 사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디올이 여러 개거든요. 김건희 변호인이 이야기한 건 저 노란색 디올은 우리가 산 거야. 저 영수증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디올은 중에 는 21g이 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저거는 그나마 그러니까 그래서 첫 보도가 KBS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리 구매를 시켰지만 내가 돈을 줬다 막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달리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가 거짓이고 참인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 그런데 21g 배우자는 왜 뇌물을 준 거예요? 21g 배우자 그리고 21g 대표는 특수관계예요.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를 하기 이전부터 21g 대표와의 관계가 있어요. 사적인 인연이 사적인 인연이 있고 코바나 컨텐츠를 만들 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쭉 같이 갑니다.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21g에서 그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와 손잡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업을 주로 하는데 전시를 할 때 이 작품을 어디에 거는 거. 어디에 걸고 그걸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 이것도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정체가? 근데 저 관저공사를 했잖아요. 줬잖아요. 전기공사도 하고. 자격증도 없고 면허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덩어리를 주니까 이제 선물도 주는 거고 저기는 좀 주고받는 건 확실했어요. 다 준 사람들한테는 다 받았습니다. 준 사람들한테는 다 받았다.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뇌물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럼 김기현 의원이 배우자가 줬다고 하는 가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 주고받기라고 봐야 되는. 대표 시켜줬으니까 김기현이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울산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 TK 전국권은 분명히 아니었고 갑자기 대표라니요. 대표라니.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감사했겠죠. 근데 김기현은 윤핵관 측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윤핵관 부인들이 다 보석 짐 싸들고 줄 서 있었어요. 셈이 확실한 사람이다. 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김건희가 뭘 좋아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줄이 이만큼 길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끝도 없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김영란법 관련해서나 이게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은 대가성 입증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공직자가 아니라서. 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찌 봐야 되냐면 지금 어떤 샤넬은 받았어요. 근데 목걸이는 아니에요. 막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액수를 낮추고 있는데 저는 공직자 부인이 그 사인이지 않습니까? 사인이 권한 없는 사람이 더 권한을 더 많이 휘둘렀어. 이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목걸이 이것도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 매간매직인데 알선수재입니다. 그런데 김상민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아니라 이거 뇌물이지 계속 이렇게 바깥에서 비판하니까 특검팀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은 뇌물죄로 기소하겠다고 했고 뇌물죄로 잡아놓고 알선수재로 또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알선수재예요. 알선수재는 뇌물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전달을 했는지 뭘 했는지 매우 복잡해가지고 지금 셈법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는 진짜 집행유예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씨가 보석을 저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배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관 자리 하나가 목걸이 하나면 너무 싸게 맥히는 거 아니에요? 서희건설 네. 하시는 거죠? 1억이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싼 값 아닐까요? 저는 그 다음이 있을 거라고 예. 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소주 한잔 하고 그 다음 봉투를 주고 그 다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해야 될 포인트는 보석이 중요하죠. 보석 리스트를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한데 보석을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사적 이윤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게 훨씬 더 큰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뿌리라고 봐요. 그게 근본이라고 봐요.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 그거다라고 봐요. 김건희 특검 그것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님? 그거 수사해야 되는 검사들이 지금 집에 가가지고요. 아, 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빨리 가라고 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남아있는 분이라도 좀 건투를 빌겠으나 굉장히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로동 휴그랜트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님 팬클럽이 몰려온 것 같아요. 지금 구로동 휴그렌트라고. 제 방송 나왔을 때도 정신없더구만. 우리 휴그랜트 형 왜 그러세요? 오빠 나왔다 이렇게 계속. 구로동에서 저런 분 없어요. 구로동 휴그랜트. 예, 느낌 좋은 남자라는 말도 달려 있고요. 아, 예.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윤건영 의원님 네. 팬클럽이 많이 왔다라는 말씀을 어디 가나 몰려다닙니다. 아니 보석하면 사실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배용 위원장이잖아요. 이배용 위원장 단독은 사실 주진우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독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김건희 목걸이나 뭐 이 김건희 뇌물 쪽에서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소주하고 뭐 하잖아요. 이봉관 회장도 처음 만났을 때 목걸이 주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줘요. 근데 이배용 씨도 똑같아요. 처음 맞아요. 만났을 때 금거북이 줬고요. 그 다음번에 뭐 그림, 그 다음에 뭐 계속 줍니다. 볼 때마다. 와. 그러면서 청탁을 하는데 청탁이 이분은요. 별명이 황금돼지거든요. 핑총도 있어요. 핑크 총장. 그렇죠. 핑크 총도 있는데 황금돼지 황금열쇠인데 뭔가를 받고 계속 청탁합니다. 이배용 씨가 청탁을 한 게 계속 시켜달라고 그래요. 장관한테 시켜달라고, 비서실장한테 시켜달라고, 어떤 실장한테 계속 시켜달라고. 이 청탁에 그 뭐 저수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 되게 집요하네요. 엄청 집요하게. 저 할머니는 문자를 10개 넣어요. 10개. 해달라고. 이번에도 애들 죄송합니다.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곧 공개합니다. 자, 공개할 텐데. 문자 공개하실 거예요? 다 할게. 이배용이 인사청탁한 문자 다 네네. 공개한다. 그런데 예. 자, 제가 나중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배용과 매경 회장 부인 정연희 씨가 불공 들이고 절에 가서 만세하고 있죠.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만 보면 처음에 이배용 씨는 김건희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정연희 씨가 친했어요. 예. 정연희 씨 친하니까 야, 좀 소개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정연희 씨, 그러니까 매경의 청탁은 이배용 씨가 하고 이배용 씨 청탁은 정연희가 해주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청탁의 저수지 같은 사람이 지금 이배용 정연이어서 요 수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오, 더 나와요? 그럼 거기서? 15명 나옵니다. 15명이요? 네, 15명 나오는데 청탁 15명 나온다고요? 청탁 15명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정연희 씨가 그러면 김 대표를 내가 만나게 해주고 그럴 테니까. 김 대표는 김건희 씨. 김건희. 예. 만나게 해줄 테니까 여성으로 그 윤석열 캠프를 도와줄 여성 모임을 만들어봐. 그러면 이배용 씨가 여성계 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모입니다. 이 사람으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장관시킵니다. 시켰어요? 네. 진짜로? 있죠. 김건희 씨가 장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청탁을 네. 받아서? 네. 주진우 기자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그것도 할게요. 어떤 장관이에요? 직종만 좀 알려주세요. 분야. 보건 쪽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장관이 됐는데. 그런 사람 많은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한둘이 아니죠. 교육 쪽인가요? 윤석열 정부 그런 사람 진짜 많았었어요. 뜬금없다.
제가 곧 할게요. 예. 그러면 공개할게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15명이니까 분야 하나만 말해주고 아니 가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매관매직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 이배용 씨가 그런 역할을 지금껏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찬기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저기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랬는데 불공 드린 이유는 정현 씨가 이렇게 불교계 관련된 인사를 그리고 관련된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예.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 와중에 댓글창에 충정로 NSOA라고 달려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서 나도 거기서 터졌어. 머리 어떻게 할게요? 슈프렌트와 NSOA의 모임이신가요? 그래도 우리 윤건영 의원님도 이 김건희 씨 사실 그 공직을 해보셨고 그리고는 또 행정부에서도 일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탁과 관련해가지고는 빤히 보이시는 게 많으실 텐데. 우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특징은 직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내외는 절대 민원인들이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욕심이 가득 찬 자이고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인드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주변의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막아야 되고요. 온갖 민원인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 옵니다. 그러면 그걸 주변에서 다 잘라내야 돼요. 예. 막아서서. 아니다라고 잘라내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받아줘요. 보석을 주면 보석도 받고 돈을 주면 돈도 받고 옷을 주면 옷을 받고 다 받아요. 그리고 시키려. 예. 네. 그리고 그걸 자신들의 풀로 알아요. 이제 풀로 아는 걸. 그러니까 이 국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나 보석을 줘야 우리 식구다. 내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티켓이에요. 네. 만나는 티켓. 예. 네. 어찌 그런지 이번에 궁 관련해서 거의 사적으로 농단했지 않습니까? 국보 농단하셨는데 그때 보면 거기 옆에서 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김건희가 시킨 거예요. 뭐 비서관이라든지 유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화유사청장. 예. 그 불교 동국대 교수였거든요. 예. 불교 미술 관련된 사람인데 그분을 김건희가 거기에다 보내요. 근데 진짜 그 재원품 왜 가져가가지고 어디 쓴 거예요? 집에다 이렇게 모셔놨는지 어디다 걸었는지 모르는데 저기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관저에 관저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어떤 길을 눌러야 된다. 그런 도사들이 계속 가서 그걸 봐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물들을 가지고 왔을지는 꿈의 상상도 못했죠. 예, 아니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대여가 0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화유산청장 그 짝다리 짚고 경회로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서 있던 최응천 그 사람을 김건희가 가서 꽂았어요. 15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들어. 장관이 아니니까. 꽂았어요. 그리고는요. 그리고 신수진이라고 문체 비서관이 예.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심리학과를 나오고 사진 심리를 공부했대요. 사진을 보면 저기 옛날에 순천만에서 이렇게 행복해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거. 그런 사진 기획자가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바깥에서 사진 봐주던 사람이 문체 비서관으로 이 궁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이걸 기획한 거예요. 그럼 15명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겠죠. 근데 이배용 씨를 통해서 간 사람만 그 정도라는 거죠. 이배용 씨를 통해서 정탁한 사람만 이제 나올 사람들이. 네, 댓글창에는 지금 각종 부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중기 분야, 통일 분야, 교육 분야, 네. 국세청이냐. 앞쪽. 네. 그 중에 있답니다. 자, 앞쪽이라고요. 자, 그만하고. 네, 주진우 기자가 곧 공개한다고 네네. 하니까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 특검에서 수사 안 하면 저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지는 않잖아요. 주진우 기자 말한 것 중에서 다 이런 거의 뭐 팩트인데요. 예. 아니 팩트인데 수사를 좀 열심히 해주겠네. 예, 우리 주 기자님 방송 가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님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조금 현안 들어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 못하셨던 거 있으시면 아니요, 좀 해주시겠어요?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더 하셔도 됩니다. 구로동 휴그랜테니까 뭐. 여긴 충정로긴 한데 구로동 가면 휴그랜드 찾으시면 됩니다. 주 기자님 발언이 NSOA. 네, 우리 충정로 NSOA 그 마무리 말씀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하시니까요. 다음에 15명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1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봉지욱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